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11월 13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X1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되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종목에 대해서 간단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맥. S맥은 일단 1,400원대, 1,400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좀 여유 있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좀 시간을 많이 끌고 있죠. 이게 종목의 특징인데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하다가 한 방에 폭발력을 가져오는 종목들인 겁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크게 무관하고요. 크게 관련이 없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거래량을 붙였다가 자전거래를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내용을 붙일 때쯤 한 방을 가져오는 종목이고요. 이 S맥의 재료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뭐 혈장 치료제 관련되어서 언제든지 힘있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다음에 뭐 다이노나 쪽 합병 재료가 있는데 뭐 다이노나가 개발하는 뭐 치료제 같은 것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모더나나 마찬가지로 후속적인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주말까지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늘어난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후속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방이 나오면서 상한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힘이 빠지게 된다면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하단에서 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700원 선을 종가상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하면은 일단 뭐 익절이기 때문에 익절 해놓고 혹은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뭐 끊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밑으로 뚫려버리면요, 한 또 3, 4개월의 기나긴 또 횡보를 하단에서 또 거치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종목이겠지만, 또 1,400원 선에 있는 그 메리트를 또 너무 또 포기해버리긴 또 아까우니까요. 두 번째로 휴마시스. 금요일에 17% 정도 올라왔는데 뭐 상한가 가는 척을 했다가 밀렸는데 일단은 종목이 거래 없이 쭉 꺼지다가 어쨌든 2천만 주 가까운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 들어오면서 잡았다는 거, 그리고 그 내려오던 시기에 특별하게 빠져나가는 이탈 거래량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일단 재료도 사실 지금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 입장에서 코로나 종목들이 끝까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과정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한 반토막 정도 났던 그동안에 강했던 코로나주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코로나가 뭐 잡히고 화이자가 뭐 90% 얘기 나왔지만 뭐 그게 완전히 다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될 재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다면은 위험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기에 막 이런 정도의 위치를 보였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피해야 될 거지만 고점 대비 50% 반토막 정도 났던 종목들은 그 이상이 났던 종목들은 이제 정돈 후에 새로운 파동을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봉착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든 거예요. 어쨌든 언제나 한 타임이에요. 한순간에 종목이 변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도 기초공사가 좀 튼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반만 잡아주면, 그러니까 뭐 어떤 시기만 되고 돈만 들어와주고 물량 소화, 개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물량 소화만 딱 돼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반 공사를 끝내고 처음에 올렸던 요거 이 네 개, 다섯 개의 양봉을 현저하게 절반 이상 이탈하는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얘는 빨리 빼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보면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뭐 저랑 오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다음 주 선에서 익절하시고 뭐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가 캐몬 다음에 기대주로 봤던 진매트릭스가 2만원을 뚫어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양음양 패턴으로 가다가 장대항복 한번 터질 거예요. 뭐 그 시기 정도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하다 꺾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후속 조치를 하기 어려운 거고 적당한 입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산업 좀 아까웠죠. 금요일에 저는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뭐 3,000원이나 2,900원대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한 방에 좀 그 유라테크가 꺾이면서 같이 좀 꺾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시세를 내던 종목의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은 많이 거칠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끝났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대주산업이 여기서는 사실 시세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다음 파동을 가지고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세종시 테마는 뭐 여전히 또 언급이 될 거고요.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일단 본전 이상 다시 오면은 일단 커트했다가 조금 더 강한 뭐 유라테크를 본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을 아예 본다든지요. 커트라인은 뭐 한 300원대를 위협하면은 이거는 뭐 그래도 일단 좀 멀리 좀 꺾였다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붙이고 있는 AI 콤텍 시스템은 기존의 세종텔레콤과 기산텔레콤과 같이 묶여가지고 제4 이동통신 테마로서 한때 인기를 좀 끌었는데 거기서 분리가 됐어요. 콤텍 시스템은 이제 제4 이동통신이라기보다는 자체적인 AI 종목으로 4차 산업 쪽으로 엮이면서 언제든지 대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N차 파동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거래 흐름이고, 따라서 이 친구는 장대양봉이 터지는 시점을 일단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은 사실 뭐 현저하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정도의 모습이지만, 또 이제 리딩을 종료하는 입장에서는 뭐 1,400원 최종 이탈 컷을 좀 드리겠으나 적당히 비중을 좀 더 넣으실 수도 있는 종목군이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뭐 죽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힘있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장기적으로도 기본 가격은 해주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시세를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러다가 뭐 2,000원, 3,000원 가다가 뭐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도 1,000원밖에 안 되고요. 어쨌든 미래 먹거리 종목들은 사실 뭐 비중 모아두면은 뭐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상의 문제고 또 주식이라는 게 언제든지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앞날을 또 이끌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적당히 수익권에서는 끊어내 주시는 것도 뭐 괜찮겠습니다. 뭐 후속 조치는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요. 동해약품도 지금 기초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간 바가 없습니다. 휴마시스나 뭐 여타 많은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이런 형태가 지금 많죠. 좀 내려와서 버티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주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일부 개중에 뭐 거래가 터지면서 끝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후속적으로 더 큰 파동을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16,000원 정도 종가 커트라인 보시면서 뭐 좀 행보 구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만 상한가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 말고도 많은 코로나 종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어제도 금요일에도 신풍제약이 거의 뭐 다 죽어가다가 뭐 상한가급으로 더 올라오고 막 그랬죠. 이런 게 이제 그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신호탄이 돼서 많은 종목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영희마 소프트랩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진이 잘 안 잡힐 때마다 유리한 종목입니다. 서서히 양봉 잡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죠. 비대면 쪽으로 일단 기대감이 붙고 어쨌든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원격이죠. 원격.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지금 200명 연속 이틀 찍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저 상단으로 17,800원대나 2만원대까지 한번 끌어갈 수도 있는 종목군입니다. 앞서 만들어진 거래에서 절대 이탈이 없었고요.
이 정도면은 오히려 조금씩 뭐 추가도 가능한 시점인데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단체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번 장대 뽑으면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서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반이 13,000~14,000원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거래량을 100만 주나 50만 주 이상 이탈하면서 꺾인다면은 이거는 뭐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K사 1월달에 강한 종목입니다. 뭐 1월달에 강하더라도 뭐 1월달에 올라온 게 아니라 뭐 12월달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 12월은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 산타랠리가 오랜만에 산타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K사인 같은 거는 언제든지 장대양봉 지난번에 만든 1억 주 이상 하이퍼 거래량을 메꿀 수 있는 책임 거래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저항대에 좀 직면해 있어요. 1600원이라는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거기를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재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재료가 시간이죠. 뭐 그런 구간을 거쳐 가지고 뭐 11월 말경이나 뭐 12월 초에 이제 1월을 앞두고 큰 거래가 동반하면서 뭐 나올 수 있게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아까 콤텍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언제든지 대시세를 형태를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3,000원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 때는 순식간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갭 뜨면은 뭐 금방 50% 100%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의 거래가 들어왔고요. 하지만 후속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1,400원 종가 컷을 잡는다던가 거래량은 뭐 한 기준 700~800만 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700~800만 주 터지면서 이탈하는 뭐 그런 흐름이면은 교체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레고캔바이오 적당히 올라오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구하는 종목 스타일이 아닌데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한번 진입해 봤는데 하필 10월 급락장 뭐 이런 것들을 맞이해 가지고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5만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이거는 거래량이 작더라도 5만원 이탈하면은 순식간에 4만원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어서 5만원 이탈 컷을 종가 컷을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에서 5, 6만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6만원에 접근하면은 그냥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금방 만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는 굉장히 재료가 좋습니다. 현재는 그 폐배터리 600조의 시장 진출이라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원래는 얘가 그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 과거에 요 그 원형처럼 생긴 그 무선 충전기 개발 이슈로 좀 인기를 끌었던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다 휴대폰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걸로 인기를 상당히 끌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일단 그 재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자동차 업계에서 만들어지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뭐 그런 수급입니다. 지금 가장 큰 저항대에 직면을 해서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시도 끝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한번 장대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10,000원이죠. 네, 그 장대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8,000원, 사실 요거는 좀 더 두텁게 좀 모아도 되는 종목이긴 해요. 이걸로 뭐 자산이 크게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튼튼한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뭐 세종대왕 10,000원 이상 가는 종목이고, 튼튼하게 뭐 비중을 실어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 저항대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나 재료가 살아있는 한 사실 쉽게 꺾이기도 어려운 종목군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서 쉽게 나가기가 좀 빠듯한 종목이라고 봐요. 가벼운 그런 뭐 형태의 뭐 잡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보려고 합니다. 녹십자웰빙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단기적으로 힘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추세대를 돌파를 당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녹십자 그룹주들이 지금 최근에 핫했죠. 녹십자 본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녹십자 홀딩스가 좀 많이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녹십자 랩셀이 조금 올라오기도 했죠. 그 다음 후속으로 녹십자 웰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MS나 웰빙에 대한 거래가 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6,000원을 잠깐 뚫었다가도 밀렸는데 뭐 횡보를 하다가 언제든지 17,000원대로 얘는 상한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감수하고 조금 보겠다 싶으시면 사실 얘는 장기적으로 컨택해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끌고 가도.
한 시간이 몇 연간 단위로 지나면 이 친구는 한 4, 5만 원대의 가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을 해야지 시장이 마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 성장을 이뤄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앞으로 이런 면역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각광받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몸을 생각을 할 거고 평소에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이제 병원 쪽에 매출을 공급을 하게 되면 뭐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전체가 바닥권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뭐 안철수 관련한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바닥에서 3,200원 선에서 사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한 번 팔았죠. 5,000원대에서 5,000원 정도 위에서 한 번 수익 실현하고 반을 남겨둔 상태에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을 안 팔았다면 조금 위협적일 수 있는데 반을 팔았기 때문에 뭐 안철수가 곧 서울시장 선거나 뭐 다음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리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져서 6,000원대로 날아갈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간 싸움이고요.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안철수는 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횡보 구간을 오랫동안 거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펌핑 나올 수 있도록 돈도 들어와 있고 주식도 매집돼 있는 상태고 절반 팔았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3,000원대를 다시 진입하면은 뭐 끊고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을 위협하면 다시 끊었다가 재진입하는 시기를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은 뭐 신용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신용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신용 배팅 해가지고 여기서 크게 수익을 냈던 적도 있죠. 이 친구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우량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대감에 부응을 잘 못했는데 거래 대금이 한번 실릴 때 크고 굉장히 메이저 거래가 잘 들어오는 반도체주예요. 반도체주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쪽으로 뭐 특히 바이든 정책주와 연관이 또 있는 상태고. 아직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 진짜 완벽하게 확정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바이든의 승기가 좀 높다고 계산이 된다면 이 또한 거래가 다시 책임 거래가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임 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설상 크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커버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비중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 베팅을 좀 말씀드렸고 이러다가 굵직하게 한 방 들어오면은 뭐 작고 먹게 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성사료는 뭐 한방 성향의 종목인데 참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하네요. 이 친구가 가진 재료는 일단 식량난, 이제 북한 쪽과 관련된 식량난. 근데 지금 사실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새로 열리면 그곳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끌 거고요. 추가적으로 안철수 재료가 좀 있고요.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메뚜기 때 뭐 관련된 것도 식량난과 연관되었는데 특별한 이슈를 갖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식량난 관련해 가지고 또 겨울이 되면은 또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또 무섭게 또 4,000원, 3,500원 이상 한번 뭐 뜰 거고 언제든지 4,000원대를 찍어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움직이면 뭐 적당히 정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좀 루즈하는데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아쉽죠. 거래도 없고 슈팅 한 번에 제대로 된 양봉 슈팅 한 번과 다음날 이용해 가지고 좀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밑으로 잘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만약에 꺼진다면은 이 밑으로 내려버린다면은 당연히 빼줘야겠죠. 당연히 2,800원대 내린다면은 또 시간을 질질 끌 테니까요. 그거는 빼줘야 되겠고요. 이 구간을 유지를 한다면은 일단은 한번 펌핑, 예전에 대우부품 했던 것처럼 혹은 S맥 처음 상한가 갈 때처럼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창은 821원에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죠. 그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놔둬도 뭐 크게 위협될 건 없지만 적당히 양봉 나오면 그냥 그것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장기적으로 계속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바이오젠이 사실 큰 거래가 들어와 놓고 굉장히 오랜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데 한방이에요. 한방에 이 친구는 뭐 8,000원대 언저리 올려놓고 상한가 찍고 하면은 뭐 만원대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종목인데 쉽사리 거래가 허락을 안 하네요. 뭐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소부장 재료로
칠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후성과 같이 같은 시기에 크게 펌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IT 종목의 외국인들이 힘이 실리고 있죠. 삼성전자를 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큰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한국바이오젠 같은 실리콘계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연말 정도 기대를 해볼 만 하고요. 한국 바이오라고 붙어있지만 실제로 IT 쪽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IT 쪽에 외국인들이 진입하면 언제든지 거래 한번 뭐 한 1,000만 주 한번 터트리면서 돌파봉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6,000원대의 진입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터트리면서 해주면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네이처셀은 사실 좋지 않은 종목인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종목, 이런 작전성 종목, 이런 끼이는 종목이 이 코로나 재료로 쉽게 뭐 큰 재미를 못 봤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이 재료예요. 요거는 분명히 장난질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특별하게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권, 너무 바닥권이고 주봉 월봉 보시면 너무나 까마득한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범위 차이로 벌어지지 않았고 해서 뭐 최대 저는 연말 정도까지 보다가 아유 그냥 연말까지는 그냥 그때도 안 움직이면 그냥 교체해주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야 한방기입니다. 이거는 11,2천원대 한방으로 돌아서면서 13,000원대까지 한방에 솟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좀 보는 거고요. 뭐 그러지 않았다면 진작에 좀 뺐겠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래가 지금 없으니까 뭐 그걸 건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기한을 정해놓고 보든 가격을 정해놓고 보든 정해놓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커트로 한 9,000원 정도, 8,990원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처리를 해야겠죠. 자, 가스텔바작, 이낙연 종목들이 서서히 지금 바닥에서 밀리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 뭐 남아토건, 뭐 이월드, 뭐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낙연 종목들이 힘을 좀 받고 돌리고 있는데 가스텔바작은 사실 거래가 크게 터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가격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인 시장 가치에서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요. 장무가치상으로 사실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60일선 안착해주고 하면은 언제든지 나머지 좀 거래 터지는 이낙연 주들과 함께 궤를 맞춰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간에 대권에서 누가 뭐래도 상위권 지지율 싸움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렸다가도 언제든지 수급을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적당히 크게 올라오면 처리를 할 거고요. 뭐 저랑 같이 안 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양봉 보이시면 10,000원대 위에서는 뭐 정리를 하시고 뭐 입맛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연말까지 혹은 이 대권에서 얘는 무서워질 수 있는 어쨌든 뭐 대선 시즌이야. 다 왔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주들의 움직임이 시작될 건데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서운 불을 뿜어낼 가능성도 있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좀 보려고 합니다. 웬만한 뭐 큰 거래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김새도 없어요. 사실 팔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알파홀딩스가 사실 만년 기대주 종목인데 이것도 연말 정도에 참 버리기 참 계륵이에요. 분명히 지금 지금 매집 시도 중인 형태라고 보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료를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코색도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힘도 못 받았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도 뭐 SK하이닉스 쪽에 펀드 조성한 것도 뭐 특별한 힘을 못 받았고 삼성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도 수급을 못 받았어요. 뭐 좋은 내용이 있지만 정말 수급적인 문제로 힘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그러나 일단 IT 쪽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 쪽 관심 갖고 갑자기 한번 치고 들어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뭐 지난번 한일진공과 같은 형태로 바닥에서 언제든지 펌핑 나올 수도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끼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진짜 한동안 빠져 있다가 언제든지 치고 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다음에 품절주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지금 뭐 삐쭉삐쭉 뛰어났을 때도 뭐 처리 안 했는데 시가총액이 뭐 246억이에요. 품절주들은 언제든지 시장 해지 종목으로 상단부까지 한번 날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액으로 좀 남겨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뭐 저랑 안 하시는 분들은 처리하세요. 예, 좀 지루할 수 있고요. 그냥 보험적인 측면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SSR은 마찬가지고요. 그거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말고는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적금주들 미디어젠은 1600원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츰 연말에 1600원을 터치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6000원 정도에서 올라왔으니까 모으신 분들은 50% 이상 수익 중인데 사실 이거는 저랑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매도하고 좋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금주에 대한 게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뭐 적금주야 뭐 시간 동안 모으는 거잖아요. 공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주식을 뭐 한 달, 두 달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내 자산을 천천히 우상향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어떤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에서 승부를 보자 뭐 그런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금주는 크게 나가시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끌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만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금주로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신라젠이나 에스모 머티리얼즈 같은 거는 일단 뭐 시간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코스가 재개 코스예요. 쉽게 죽이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연장을 거듭하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플러스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공시를 기다려서 뭐 재개되는 날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동안 시장 상승에 못 미쳤던 그 자리 있죠. 시장은 갔는데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동떨어진 그거를 갭으로 뛰어버릴 수 있습니다. 2배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충분히 나왔고요. 옛날에 알파홀딩스가 그랬거든요. 시작하면 2배로 최대 시작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30%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재개만 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간을 끄는 거는 그만큼 쉽게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정치권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요 정도로 종목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도를 처리를 한 거가 대부분이네요. 예, 뭐 이 정도 시간에 따라서 좀 종목이 좀 다를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런 종목도 있었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동시에 한순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시작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종목은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저의 계획은 최근에 타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9월 달에 8월 그때 수익 랠리 본 거 있었죠. 상한가 랠리 보던 시기 8월 9월에 뭐 수백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뭐 200명 200명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엑소원에서는 없지만 그분들과 이제 통합을 위해서 연말까지는 종목을 대부분 정리해서 이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압축할 수 있는 종목들로 편성을 할 겁니다. 좀 강한 종목들로 거래도 좀 많이 붙고 하는 것들로 종목 수를 지금부터 한 반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수를 좀 나눌 거고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같이 하실 분들이야 뭐 진짜 같이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뭐 오랫동안 좀 믿고 따르겠다. 뭐 폭발력도 있고 뭐 손익비 같은 개념도 보면서 짧게 보지 않고 좀 오랜 기간 동안 플랜을 갖고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좀 오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크게 언급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어쨌든 좀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짧게 뭐 한 구간을 보고 한두 달 그것만을 하는 사이트랑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엑스원과도 뭐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가격대도 안 맞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이런 평생반 같은 개념으로 좀 길게
뭐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좀 큽니다. 뭐 이런 방에도 보면은 이제 260명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도 평생반도 141명. 이거는 저랑 이제 2040년대까지 앞으로 저 환갑 때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반에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는 약간 커뮤니티성으로 조금 회원님들과 교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가고 있어가지고요. 뭐 개인적으로 비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회원님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쌓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뭐 부득이하게 엑스원과의 계약은 뭐 종료가 돼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고요. 뭐 뜻이 있다면 뭐 인연을 언제든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야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렇죠. 충분히 유튜브도 있고 제가 뭐 제공해드린 유튜브에도 뭐 다 그런 창구가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노력만 하시면, 또 의지만 있으시면, 또 성의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랑 인연이 닿으실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시면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오후 3시였고요. 어디서든지 성투 하시고 정말 소중한 자산 오랜 기간 동안 잃지 않으시고 꾸준히 제가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장 올라오면서 대응했던 것들처럼 숲을 먼저 보시는 연습, 나무보다는 좀 굵직한 숲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마음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시장 주식이 뭐 한두 달 하는 뭐 게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내 소중한 자산을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뭐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좀 줄이시고요. 네, 어디서든지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